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자리에 한 이유는 짜잔! 영동고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잘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껏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시면서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이제 영동고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 이거 참고해서 시험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함수, 유무리함수, 경우의 수와 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보시면 함수 파트가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함수에 있다라는 거는 함수에 조금 더 집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요게 10문제가 이제 배정이 되어져 있지만 나름 나머지에서 중요 포인트에 있는 유형들은 꼭 출제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신다면 비중을 좀 어떻게 맞춘다라기보다는 골고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씩 다 채워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세 분석인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까지예요? 그죠? 20번까지 단답형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문항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정도인데 빨갛게 많다라는 건 우리가 내신 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줬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신 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해주는 학원이 좋은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수학 학원이라고 어필을 조금 했어요. 조금.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는 함수 파트에서 아까 많이 출제됐던 거 보이시죠? 생각보다 함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집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유무리 함수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다. 내년에도 이럴 거라는 생각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함수와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결합형 문제, 이거는 어느 학교에나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도 많지만 일단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자료에도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특징은 함수 파트의 경우에서 이게 두 개 단원에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짬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요 내용이. 그리고 유무리 함수에 대한 어떤 합쳐진 콜라보 문제는 5문제나 나왔지만 무리함수 단독으로는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 야, 이 무리함수가 중요도가 낮은가?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해, 그러니까 올해 기말고사를 냈던 영동고 선생님들의 그냥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에 대한 특징은 뭐 어쨌든 2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정역에 대한 어떤 조건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배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3배수니까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얘네들 다 합한 숫자가 3배수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6배수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배수에 관련된 정리들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에서는 어쨌든 15번 유리함수 문제였는데요. 점 하나랑 직선에 관련돼서 거리에 관한 이야기로 넓이의 최대 최소 또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였다라는 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연습 그냥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장 기본은 거리에 대해서 최대 최소로 어떻게 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변형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로 기본적인 조건식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함수에 대한 기본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득점이라는 건 계산 난이도나 여러 가지 계산 복합적인 능력에 있어서 조금 더 능력치를 요구하는 아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이제 20번이었는데 여기도 또 함수였어. 합성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안쪽에 있는 거 치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학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능력 자체를 길러도 꽤 괜찮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형태를 보고서 그래프의 개형 추론이나 어떤 형식으로 이제 범위가 나눠지는지를 아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함수와 경우의 수에 대한 콜라보.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였죠. 좀 독특했어. 그리고 유무리함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있죠. 기본 소양들을 끄집어내서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 가장 그 문제에 있어서의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잘 되려면 이야, 문제집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만 잘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방향성은 경우수와 함수에 대한 콜라보, 이거 연습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재에는 이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오셔서 마음껏 푸시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좀 많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무리함수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에 대한 특성 이용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일반적으로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한 천지 차이 있으니까, 그죠? 좀 뭐라고 한 거지 방금 전에?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과 완벽한 이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인 것이 조금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이제 결합이 된 상태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만나는 그 관계들, 범위를 구하라, 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방부등식 파트. 나중에 우리 이제 미분 배우실 때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방부등식 파트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유형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꼭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음 시험에 안 나올 리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열심히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앞으로의 2학년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들은 조금 더 탄탄하게, 조금 더 이렇게 굳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미래 보시는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요거 자료 참고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